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연내 상장 추진 계획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B 프로바이오와 동시에 만년 적자 회사인데,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한테 투자를 받고 연구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미 시간 외에 17시 49분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문을 닫은 그런 모습입니다. 5조 시드머니를 가지고 상장을 한 다음에 100조 펀딩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셀트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한 다음에 결국 헬스케어의 미국 법인에서의 판매 흥행에 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최소한의 조건인 1억 달러 이상의 시총을 이미 40조 정도의 시총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경제인 포럼에서 14일 날 이 내용을 밝혔었고요. 추진 계획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관련 부서에 전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상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통해서 출시, 일단 100조의 펀딩을 계획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에도 도움이 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주한테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산재해 있는 이슈는 6개월 내에 제약을 합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주사를 연내 상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의 상장 추진 자금력에 대한 확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주사의 연내 상장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법상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나스닥에 직상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주사 연내 상장을 셀트리온 홀딩스가 먼저 한다라는 이슈가 결국에는 홀딩스를 통해서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상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현재까지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주가 먼저 예측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덜 된 가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스닥 상장 이슈는 제가 지난번에도 알박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지주의 그 우호 지분이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근데 나머지 한 7, 80%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합병하고 나스닥에 추진하는 걸 반대하려면 개인들이 반대하는 우호 지분, 개인들이 반대하는 그 지분을 한 7, 80%는 사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 플러스 알파인 모든 숫자들은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치만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그 나스닥 상장 이슈는 뺀 거기 때문에 순수 현재까지의 가치만 보고 주가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무시 못하는 게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모든 지분이 한 20% 정도, 서정진 회장의 우호 지분이 20% 정도라고 봤을 때는 100%가 돼야, 거의 90% 이상이 돼야 셀트리온이 나스닥에 직상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 7, 80%의 지주들을 돈을 주고 이 주식을 다시 사줘야 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40조 원의 시총에 7, 80%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2, 30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 수준으로서 안 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20만 원이라고 해도 안 팔면 더 올라갈 텐데, 이거를 안 사고 버티면 더 비싸게 사야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주총에 참석하라,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우편물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차치하고서 주가를 계산해보면,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1억 4천만 주,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5,47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예측치,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는 확정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4분기 단기순이익이 예측치였기 때문에 이 예측으로 봤을 때 주식수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주당순이익이 4,800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800원의 주당순이익을 23년 말 주가로 역산했을 때는 퍼가 50배 정도가 나오는 게 계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21만 원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24년에는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퍼를 대폭 낮추어서 40배만 예측했어도 주당 순이익이 7,500원으로 늘면서 적정 주가는 30만 원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증권사와도 동일한 그런 숫자였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주식수가 원래 1억 4천만 주였습니다. 4천만 주. 여기 보시면.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1억 4천만 주였습니다. 4천만 주. 근데 합병할 때 1대 0.44 비율로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 정도인 지분을 셀트리온에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2억 1천만 주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 4분기의 실적이 원래는 4분기가 1651이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 한투증권에서 발표한 컨센 하회 전망 리포트입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회할 거냐면 영업이익이 401억 원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단기순이익이거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야 단기순이익이 나오니까 단기순이익이 401보다 이하이지만 그래도 한 4,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401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수를 기본으로 그대로 두고 3,957원까지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957을 작년 말 주가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주가가 2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수준의 주가 19만 원, 18만 원 언저리에서 코스피가 빠진 거 한 2, 3%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18만 원, 19만 원이 23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적정 주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펄을 가정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아직까지도 견조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합병 주가입니다. 제가 합병 주가는 셀트리온의 수정 주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2억 1천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 총 발행 주식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실제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분자가 커져야 되고 분모가 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분모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레포트를 참고했을 때 나오는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게 주가의 희석입니다. 희석 문제. 원래 한 주당 1,000원을 벌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두 주당 1,000원을 벌어야 되니까 사실상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를 여기 더할 거고요.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이제 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매출액으로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이 원래 셀트리온으로 봤을 때는 2256이었습니다. 2256억 아니다 2조 2천억이면 2조 2천억 헷갈려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2조 2천억인데 예측치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진펜트라 가치는 지금 레포트상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1조 3천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했더니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셀트리온의 그 지배주주 순이익 말고 매출액을 구했을 때는 2,200억, 2조 2천억이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진펜트라 가치만 1조 3천억 원을 더하게 되면 합병 법인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3조 5,56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영업이익률의 평균적으로 셀트리온이 3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단기 순이익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이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주당 순이익은 이 매출액에다가 주당 순이익을 곱했을 때 그리고 주식수를 나누었을 때 주당 순이익이 3,105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105원에다가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의 가치를 더했더니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이 3,957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 주가 마찬가지로 펄을 52배를 곱했더니 적정 주가는 20만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펄을 52배를 곱한 거는 결과적으로 작년 레포트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작년 레포트 대부분의 평균 퍼가 52배였습니다. 그래서 52배 그리고 순이익 추정치는 제가 이 30%를 곱한 거 30% 매출액을 30%를 곱한 거 잠깐만요. 순 헷갈리네. 순이익을 구한 거 이게 어떤 게 들어갔던 거지? 합병법인의 가치 30%. 합병법인의 가치에 이 순이익률 30%를 제가 곱한 겁니다. 그래서 30%를 곱했더니 순이익 추정치가 총 매출액 3조 5천억 원에다가 30%를 곱했더니 순이익 추정치가 1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조. 오케이. 그래서 1조를 반영했을 때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4,894원이 계산돼서 결과적으로 곱하게 되면은 주가는 25만 원 정도가 예측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 헬스케어의 합병 가치는
일단 1분기 때는 희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컨센이 하회하는 그 이슈는 분명히 소화해야 될 악재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인 바이오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펜트라 포함된 매출은 1조 4천억 원을 더해서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 셀트리온 상장시, 나스닥 상장시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주가 일단 들어오면 어떤 게 문제냐면, 주가도 부담이긴 한데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재고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재고를 털어내야 이 매출이 온전히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1분기 때는 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그래서 이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일단 판매하면서 뭐 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기 3천억 원 수준을 빼야 되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어떤 이 판매 사이클상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실적과 당기순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만 원 정도로 수정된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해소될 국면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주식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가 다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19만 원 밑으로는 절대 어떤 가치를 대입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19만 원 밑으로는 일단 매수를 해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